안녕하세요. 많이들 빠지셨네. 어제 모의고사가 엊그제 어려웠다고요? 어젠가? 어제? 모의고사가 어려워야죠. 연습을 어렵게 해야죠. 그런 문제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아침에 보신 문제 유형이 출제 유형이에요. 기출문제만 섞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의고사는 등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모의고사 점수가 지금 60점대에서 이렇게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문제가 어려우나 쉬우나 나는 계속 60점이다. 이분이 제일 위험해요. 이분이 가장 리스크가 큰 거예요. 이분은요 시험장에 가서도 이렇게 맞고 와요. 시험장에 가서도.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훅 떨어지고 바람 맞아도 돼요. 쉬움은 훅 올라가고 이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맞으면 이게 제일 위험한 거고요. 근데 나는 계속 평균 점수 똑같이 맞는데 80점대에서 맞고 있는 거야. 이분은 상관없죠. 이렇게 맞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문제가 있긴 있는 건데 이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이고 그래서 너무 실망 마시고 그렇다고 2차를 포기한다든가 그러지 마세요. 지금 전 학원 다른 학원에서도 지금 모의고사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지난주 본 학원들도 있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갔다 나오고 갔더니 아주 초상집이야. 1차가 평균이 42점. 1차가 아주 문제를 어렵게 내가지고 수험생들이 아주 그냥 열받아가지고 1차를 해온다고 여태 해왔는데 모의고사를 다른 학원에서 그냥 막 40점대 이렇게 나오고 그럼 과락으로 쫙 깔았다는 얘기죠. 1차를. 그래갖고 막 2차 포기하고 난리 났어요. 그래갖고 2차 선생들이 1차 선생들 다 욕했어. 아니 나쁜 놈들이라고. 어? 지금 이 마당에 문제를 시험 문제 유형에 맞게 문제를 그렇게 이제 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내고 말이야. 아니할 말로 속된 말로 우리 흔히 한 말 꼴리는 대로 내가지고 그냥 2차를 사극에다 포기해버려 그러면 겁나니까. 근데 그게 좀 문제가 있고 근데 지금은 2차 포기하면 안 되죠 이제. 그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달리는 겁니다 그냥 일단은. 자 그래서 문제가 어려웠지만 자 그럼 오늘 나가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하고 겹치는 부분이 또 요약집은 148쪽입니다. 자 그럼 주임법 보겠습니다. 적용 범위에 대한 부분. 우린 실무 과목이니까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지문 하나 정도는 꼭 물어보는데 실사용 주거용이라면 모두 주임법의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대장상 용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등기, 미등기 건물, 무허 건물도 임차인으로서 계약을 했다면 당연히 보호받습니다. 다음 미등기 전세도 적용되고 있죠. 채권적 전세. 일시사용 임대차는 그러나 적용이 없습니다. 민박이나 콘도.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법인에게는 적용이 없다고 이해가 되는데 적용되는 법인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투기택공사라든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중소기업은 적용되고 있고요. 외국인에게도 당연히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 다음 존속기간에 대한 보호 잘 하셔요. 최단 2년 보호가 있고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이유를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가 끝났거든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항기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알고 있고요. 묵시행신 알고 있죠? 계약 만료 6월에서 몇 월? 2월까지 사이에요. 이게 개정된 겁니다. 거절 통지 안 했다. 임차인은 2월 전까지 거절 통지나 묵시행신을 합니다. 그럼 이때 전임대차, 동일요건, 재임대차 간주가 되는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몇 년 간주한다? 2년으로 간주한다. 그 다음에 임차인은 묵시행이 시된 경우에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죠. 임차인만 할 수 있고 그럼 3개월 경과 시에는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알고 있고요. 이건 임차인한테 유리한 규정이니까 이게 차임을 임차인이 연체했거나 아니면은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을 했다. 적용이 없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지금 출제가 예상이 되고 있는 계약갱신 요건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이거. 그래서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 내기 아주 좋고 민법이든 우리 쪽이든 틀림없이 물어볼 거다. 그러니까 이해를 꼭 해두시는데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6월에서 1일까지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가 없는데 이 거절 사유를 철저히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다든가 임대차 계약상 목적물에 대해 고의 중과실 파손했어요. 그럼 이때는 거절할 수 있죠. 다음에 직계 존비속 포함하여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는 목적으로 이유로 한다. 그러면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임대인이 직접 거주 안 했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이때 손해배상 액도 정해져 있어요. 이건 참고사항인데 마지막 임차인이 냈던 3개월분 환산차임. 환산차임이라는 게 뭐냐면 월차임에다가 보증금이 있잖아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키죠. 그래가지고 거기다 합쳐가지고 3개월분 환산차임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내는 월차임하고 자기가 냈던 차임하고 차액 몇 년분? 2년분하고 그 이사비 같은 거 들어가죠. 이 손해액 중 큰 것 기준, 작은 것 기준? 큰 것 기준이다. 그래서 손해배상 합의가 없다면 셋 중에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1회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동일 요건 재임대차 간주가 되는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랬죠. 이렇게 되고 다음에 갱신요구로 갱신했거든요.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을 청구할 수 있죠. 갱신요구로 했으니까. 그리고 이거 존속기간 2년으로 본다 그랬는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죠. 그럼 이 통지를 임대인이 받았다.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해 꼭 해두시고. 자, 그럼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대항력에 대한 내용 똑같습니다. 대항력은 임도 주민록 받습니다. 주민록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 날서부터 대항력 취득하고 양수인은 이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리지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우선 변제권 이거 알고 있어요.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의 우선의 변제할 권리를 말하는데 대항력이 있어야 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야 된다. 확정일자 찍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공직인사무소, 등기소, 동사무소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실무니까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저당권과의 우선순위 정확하게 날짜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월 25일 날 입주 주민록 전입을 했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었다. 그럼 이 임차인은 아직 대항력 취득 못했죠. 그러니까 우선변제권도 취득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8월 26일 0시서부터 취득하는 걸로 보여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럼 저당권이 이때 들어왔다면 이때는 우선변제권 당연히 저당권이 먼저죠. 그러면 요 저당권 먼저니까 얘가 먼저니까 이 주택이 경락됐다. 임차인은 매수인,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 케이스 없죠? 대항력도 없어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당연히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낙찰자에게. 자, 근데 8월 26일 날 저당권에 설정등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자는 9시 넘어야 되죠? 그리고 우선변제권 당연히 누가 먼저? 임차인이 먼저요. 대항력도 먼저죠. 자, 그런데 이제 8월 25일 날 입주와 주민록 전입을 했던 거예요. 근데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8월 28일 날 찍은 거예요. 이날에 저당권에 설정등기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때는 우선변제권은 둘이 동순이죠. 근데 대항력은 임차인이 앞서는 거죠. 대항력은. 그러니까 요 임차인의 경우는 자기보다 먼저 오는 담보권이 없다면 대항력을 주장하는 게 유리할 수 있죠. 그렇게 된다. 대항력은 저당권보다 앞서고 있어요. 우선 변제권은 동순이지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고 요걸 사례형으로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제에서도 요게 지금 나갔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우선변제권의 승계는 참고해 두시는데 금융기관만 승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일지라도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상실했습니다. 이사를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우선변제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임차인을 대위하더라도 우선변제권 승계한 금융기관 이거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그 다음에 계약 종료 시에 만약에 보증물 임대인이 안 돌려준다. 그럼 승계한 금융기관은 임차권 등기명령 대위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등기명령도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서 최우선 변제권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최우선 변제권의 개념을 꼭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출발하죠.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 시에 보증금 중 일정액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라고요?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러면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갖기 위해서는 경매 등기 전까지 입주와 주민록 해놔야 되죠. 그리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요건이 아니에요. 다음 보증금이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그 일정 금액이라는 게 5월 11일부터 상향 조정됐어요. 서울 정도는 꼭 기억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럼 서울은 1억 5천만 원 이하라면 얼마까지?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고 최우선 변제를 해주는 금액은 낙찰 대금, 대지 낙찰가 포함하여 몇 분의 몇? 2분의 1 범위에서만 인정한다.
그럼 나머지는 참고사항이에요. 이 지역들은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밀억자 운영은 1억 3천 이하라면 4,300까지, 그 다음에 광역시는 7천만 원 이하라면 2,300까지, 기타 지역은 6천만 원 이하라면 2천만 원까지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고, 이때 주의할 점은 요거 기억하고 가자고 그랬어요. 뭘 기억하자고 그랬냐면, 이전에는 5월 11일 전에는 서울의 경우 1억 1천만 원 이하라면 3,700까지였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서울 소재 주택임대차였는데 1번에 저당권 들어왔는데 요네 야가 들어온 날짜는 예를 들어서 1월 21일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 근저당권자 들어왔는데 얘가 들어온 날짜는 예를 들어서 6월 21일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요 임차인은 들어온 날짜가 7월 21일이었고요. 보증금이 1억 5천이었어요. 그럼 이 주택 경매로 딱 넘어갔을 때 이 임차인은 1번 저당권자에 앞서서 최우선 면제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 문제예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겠죠?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를 따질 때는 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최우선 면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꼭 따져봐야 된다고 그랬죠? 해서 요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현재 주임법의 규정에 따르면 소액 임차일지라도 최우선 변제 임차일지라도 선순위 담보권자와의 관계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감 잡았어요? 그러니까 선순위 담보권자의 관계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1번 저당권자에 앞서는 최우선 변제를 못 받아요. 그런데 2번 근저당권자에 앞서서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얘는 6월 달에 들어왔으니까. 이때 당시에는 1억 5천 맞죠? 그래서 그 정도 이해만 꼭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최우선 변제에 대한 내용을 다 봤습니다. 다음 넘어가면 임차권의 등기명령제. 요거는 임대차가 꼭 종료가 돼야 됩니다. 그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작년 시험에서 있잖아요. 임차권 등기명령제 가지고 뽕을 뺀 거예요, 지금. 작년 시험에서. 그래가지고 단독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등기 효력은 대항력과 우선문의권을 취득을 하고요.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문의권은 그대로 임차인이 유지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유지하죠. 그리고 이 임차권 등기 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 임차일지라도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다음에 그러나 우선 면제권이 있죠. 확정일자 찍었다면 여기에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고, 민법상 임대차의 등기. 민법상 임대차 등기가 뭐냐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에 등기한 거예요. 이 등기 효력도 대항력 우선 면제권이 있죠. 근데 합의 등기는 비용은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비용은 누구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고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 정도 이제 이해만 해두시고요. 그래서 합의 등기도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와 똑같다. 그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자, 경매 등에 관한 내용이에요. 경매 등 보증금 반환 청구소은 소액사건 심판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고 경매를 신청합니다. 임차인이 이때 반대 의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 시효권을 하지 않는다. 이때 반대 의무 이행이라는 게 주택 인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고 있는 상태에서 경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필요 없이 경매 들어갈 수 있고, 단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인도해야 돼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락이 되면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단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에요. 소멸해야 하네요. 안 한다는 거 알고 있고. 다음에 임차권의 승계는 임차인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럼 사실혼 배우자 승계할 수 있죠. 가중공동생활 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때 포기도 가능해요. 몇 달? 1월 내에 포기할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자, 나머지 이제 차인 등의 증감 청구권에 대한 의인데 이거 5%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하여 20분의 1 초과 시행하지 못한다. 증액 후 1년 내는 다시 시행하지 못한다. 근데 이 5% 제한에 대해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도 있죠. 요 규정이 있다는 거 이해두시고, 감액에 대한 제한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을 월차인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러면 연 1할 10%죠. 그 다음에 한국은행 공식 기준금리에 2%를 더하는 거죠. 더한 2일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해 전하는 거 안 됩니다. 그럼 현재 한국은행 공시기준금리가 엊그제 올라갔죠. 0.5%에서 연 0.75%로 올라갔어요. 올렸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초과 지급된 것은 당연히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준계약서 규정 알고 있어요. 우리 주임법, 상임법 담당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죠. 이자가 국장과 협의하에 정하는데 이거 사용 의무 있죠. 표준계약서 중에 유일하게 사용 의무 있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단 당사자가 이걸 쓰지 않기로 합의를 했어요. 이때는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대차 정보제공. 요거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29회 때 아주 뽕을 뺐죠. 이거 가지고. 그래서 29회 때 뽕을 뺐는데, 확정일제 부여기간에 이해관계는 정보의 열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자예요.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자는 누구 동의받아야 된다? 임대인. 요걸 29회 때 임차인으로 바꿔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임법 문제를 풀 때는 임차인이냐 임대인이냐 구분하면서 읽어야 돼요. 구분하면서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정부 열람을 할 때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은 열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쫓겨난 임차인 있죠. 갱신요건 행사했는데 쫓겨났다. 그러면 거기 지금 주택에 임대인이 누구고 임차인이 누군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성명까지는 열람할 수 있어요. 그자는 그래서 그 정도.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쟁조정위원회가 나올 것 같은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있잖아요. 이것도 개정된 거죠, 사실. 법률구조공단 지구에만 둔다라고 돼 있었는데 한국토지택공사라든가 한국부동산원에도 두는 거죠. 그래서 요거 세 군데는 둔다예요. 근데 시도에는 둘 수 있다, 둔다? 둘 수 있다예요. 다음에 위원수도 되게 많아요. 위원장은 판검사, 변호사 출신 6년 이상 재직경력 임대장에서 호선합니다. 그래서 호선하는데 분쟁조정위원회니까 판검사, 변호사 출신 6년 이상 재직경력 임대장에서 호선하는데 위원회 수는 5명 이상 30명 이내고 임기도 특이하죠. 여기는 임기가 몇 년? 3년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일에 분쟁조정 맞춰야 되고요. 개정된 사항이 이거에 또 조정안이 나왔거든요. 당사자가 며칠 내 수락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안 하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요? 14일이에요. 이게 7일에서 14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감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쟁 조정 사항에는요, 중개 보수에 관한 분쟁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감 잡고요.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있는데,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뭐냐면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두는 거죠. 이때 위원회 수 9명,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당연히 2년입니다.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하고 있어요.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주임법의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문제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게 30회 기출문제였죠. 그래서 주임법 최근에 낸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아주 문제가 고급집니다. 갑소유의 엑스주택에 대하여 을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2019년 6월 3일 날 10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주민록을 마쳤다. 그런데 갑의 채권자 병이 같은 날에 16시에요. 같은 날 16시에 다른 채권자 정은 다음 날 16시에 엑스주택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마쳤다. 임차인 을에게 개업공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케이스가 같은 날에 들어왔죠. 6월 3일 날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날에 들어온 날짜 요거 임차인이 을이었고 지금 병이 이날 들어왔죠. 그러면 임차인과 저당권 설정일이 지금 같았어요. 그럼 이때는 병이 먼저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병이 1순위. 두 번째 이제 임차인 을이 되겠죠. 다음 날 16시에 근저당권이 또 들어왔죠. 정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케이스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감 잡혔어요? 그러면 요 임차인은 지금 병과 같은 날에 모두 설정이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렸고 얘는 다음 날 들어왔으니까 요 정보다는 을이 먼저입니다. 그럼 이 주택이 경매가 됐다면 임차인은 매수인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쫓겨나는 겁니다. 이 케이스를 가지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1번 질문 보겠습니다. 정의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에 을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은 이거 경매니까 경락일을 말하죠. 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틀렸고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2번 질문. 병 또는 정 누구든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을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각으로 을의 임차권은 소멸해요. 병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까. 그럼 2번 정답이죠. 3번 질문. 을은 X주택의 경매 시에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면 병과 정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일단 을은 병한테 후순위죠 지금. 그러니까 병보다는 먼저 못 받고요.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3번님은 어쨌든 틀렸고, 4번님은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후 을이 우선 변제권 행사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먼저 법원에 인도해야 된다. 장난쳤죠? 법원이 아니고
누구한테 인도해야 돼? 매수인한테 인도해야 되죠. 경락인한테. 그래서 2번에 정답 배치해놓고 4번에 함정을 판 거예요. 법원의 인도가 아니고 매수인한테 인도해야 됩니다. 다음에 5번 질문. X대에 대한 X대의 을이 집행권을 얻어 강제영매를 신청하였더라도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료의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 된다. 지금 강제영매 신청의 밑줄자 배당요구를 해야 된다 밑줄자 끄면 OX, X죠. 경매를 신청한 자는 별도의 배당요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채권 회수하겠다고 경매 신청했는데 무슨 맞죠? 그래서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어렵죠? 그럼 우리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31회 때 문제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임차권 등기명령제. 그래가지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대해 기각을 했다. 항고할 수 있죠?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때 비용 들어가죠? 이 비용 청구할 수 있죠? 임대인한테. 임차권 등기할 때도 비용 들어가죠? 그럼 그 비용도 청구할 수 있죠? 이런 걸 물어봤어요. 이런 걸 물어봤고요. 그럼 등기명령제를 30일 때 물어봤고 지금 방금 풀어본 문제가 몇 회 문제라고요? 30회 문제예요. 30회 문제 이거 물어봤네? 맞죠? 그럼 올해 물어볼 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보이는데 올해 뭐를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갱신요구권 맞죠? 이걸 이제 응용하여 그 다음에 적용 범위와 엮어서 갱신요구권을 물어볼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9월달, 10월달에 집중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9, 10월 과정이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된다는 게 왜 그러냐면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찍어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거기서 효과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근데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아요. 그래갖고 지금 저도 우리 지금 4주차 진행하지 않습니까? 4주차 문제를 다 냈어요, 이제. 다 냈는데 작년보다 문제 훨씬 쉽게 했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9, 10월 달에. 가뜩이나 지쳐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많이 수정했어요. 수정하고 쉽게 고쳤습니다. 일단 단 출제 경향에 맞춰서 그렇게 이제 했고 아주 황당한 문제는 아니에요. 어제 본 모의고사처럼 그런 황당한 문제는 아니고 일단은 그 문제 이제 조금 길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 이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나왔고 그래서 어쨌든 그 오프라인 쪽에서는요 평균만 하시면 돼. 평균만 하시면 된다고. 우리 학원에 평균만 하면 평균 이상만 하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그냥. 그게 중요해요. 그게.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평균 이하로 이제 득점을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 부족하니까 꼭 보완을 이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9, 10월 달을 잘 지내면 적어도 5점 아니면 10점 정도 평균을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를 잘 견뎌내셔야 돼요. 아셨죠? 그걸 명심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올해, 그러니까 이게 기출문제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그 기출문제를 꼭 풀어봐야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자주 보다 보면 출제 예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물론 분석을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문제 유형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형으로 지금 문제를 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주임법, 상임법, 실명법 이런 것들은요 사례형으로 계속 연습할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가볼까요? 이건 28회 기출이었어요. 29회 때는 정보 열람을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이건 28회 때 문제였는데 갑은 2019년 1월 28일 날 자기 소유 X주택을 2년간 을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사가 이 계약을 중개하면서 주임법과 관련한 설명한 내용을 옳은 것. 지금 을이 임차인이죠. 갑니다. 1번 질문. X주택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에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일이 저당권과 저당권의 설정 등기일과 같으면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한다. OX, X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죠. 그러니까 8월 25일 날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요 임차인이 8월 28일 날 만약에 입주와 중독 전입을 했다면 이날에 저당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먼저다? 당연히 저당권이 먼저예요. 임차인은 아직 대항력 취득 못했죠? 그러니까 1번 질문 저당권자에 우선한다. 틀렸습니다. 그러면 2번 질문입니다. 을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일부를 주거 외로 사용한다. 주임법 적용돼야 한대요. 이것도 생각보다 잘 물어보고 있고
3번 질문. X주택에 대하여 다세대 주택인 경우. 아주 잘 묻는 질문이죠, 이거. 다세대 밑줄 긋고요. 전입 신고 시 지번까지만 기재하고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OX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가구는 지번까지만 해도 대항력 인정되죠. 다음에 4번 질문.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갑은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있죠? 예, 당연히 신청할 수 있고요. 5번 질문.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임대차 기간 중 을은 그 차임의 20분의 1을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 보였어요?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정답 5번이었어요. 그럼 이게 28회 기출이라고 했는데 29회 때는 정보 열람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럼 보세요. 28회 때 문제가 지금요. 요 사례형 비슷하게 냈죠. 1번 지문. 그죠? 그리고 나머지 전체 내용 갖고 물어봤죠, 지금. 그러니까 올해 저는 예상을 28회 때 요 문제 유형이 아니겠느냐. 요런 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회 때 지금 현재 1번 문제 유형을 냈고 31회 때 등기 명령제를 냈으니까 28회 때 문제 유형. 전체 가지고 을이 임차인이다. 이 경우에 전체 내용 갖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적용 범위, 갱신 요구권 이런 것들이죠. 요즘 증액 제한을 잘 물어보니까 이건 잘 알고 있고요. 뭔 말인지 감 잡혀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들어갑니다. 틀린 것은 1번 질문. 주택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 법무부 장관 밑줄 그어야 되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죠? 법무부 장관의 체크포인트고 2번 질문.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시설을 갖추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맞습니까? 임차권 등기 후에 들어온 임차인도 확정일자 찍었다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죠. 최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3번 질문. 계약기간의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집을 비워주지 않고도 집행권을 얻어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비워주지 않고도 반대 의무의 이행이 필요 없다는 얘기고 4번 질문.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임차권 등기한 경우라도 우선 변제권에 기한 경매 신청권은 인정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죠. 경매권은 없는 거죠.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소송해야 됩니다. 집행권을 얻어야 돼요. 다음 5번 질문.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를 하고 며칠 후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확정일자를 받은 날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행해진 경우에는 저당권이 확정일자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이 케이스죠, 지금. 이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이거죠. 그럼 이거는 우선 변제권은 둘이 동순이죠. 우선 변제권은 동순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가 행해진 경우는 저당권이 확정일자에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우선하지는 않죠. 동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어요. 자, 그럼 4번 문제가 봅니다. 갱신 요구권, 올해 출제 예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1번 지문. 임대인은 임차인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체크하면서 읽어야 되죠. 6개월에서 2개월.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한다. 2번 지문. 임차인은 계약갱신 효과를 2회 하나 행사할 수 있다. 서비스 문제죠. 2회가 아니고 1회. 자, 이 경우 각 1회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는 맞죠? 다음에 3번 질문.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대차 동일 요건 다시 임대차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을 청구할 수 있죠. 맞고. 4번 질문.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 같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계약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후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맞습니까? 우리 그럼 묵시갱신이 된 경우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묵시갱신.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냐고요. 그대로 가는 거죠. 증감 청구할 수 없어요. 갱신 요구의 경우만 월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죠. 맞죠? 그다음 묵시갱신의 경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은 갱신 요구랑 똑같죠? 자, 5번 갑니다. 임대인, 직계 존비속을 표방하고요.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사이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료가 거절되지 아니했다면 갱신됐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했다. 그럼 손해배상 해줘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5번 문제 가죠. 예전에 23회 때인가 이런 문제 출제된 바가 있었는데
보증금 1억 원을 7천만 원 내리고 3천만 원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령상 월차임의 상한액은 얼마냐? 자, 월차임이라고 그랬죠. 월차임. 그럼 그 전환시키는 거 지금 연습을 하는 건데, 지금 한국은행 공시기준금리 0.5% 제시했죠? 제시했고, 그러면 3천만 원에 대하여 2% 더하기 한국은행 공시기준금리죠? 그럼 2.5%죠?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75만 원. 근데 이거는 연이죠, 연. 연. 여기까지는 다 계산했죠, 지금? 나누기 12를 꼭 해야 되죠. 나누기 12 하면 얼마 나와요? 62,500원. 그게 정답 1번이었어요. 결국 그 23회 때도요, 우리 수험생들이 전부 다 여기까지 계산했거든요. 다 계산했는데 나누기 12를 까먹은 거예요. 나누기 12를. 월차임이라고 그랬으니까. 연차임이 아니고. 그래서 나누기 12를 해줘야 되죠. 자, 그럼 여기까지 주임법 문제를 봤고요. 그럼 문제집 돌아갑니다. 문제집. 문제집 206쪽. 거기 그 대표 유형 있잖아요. 31회 때 문제, 임차권 등기명령제 문제였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그러면 11번 문제 보시죠. 11번. 207쪽 11번.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질문. 주택임대차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대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맞죠?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사용하고. 2번. 한국토지특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특공사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한다.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하였다. 맞죠? 3번 질문. 대항력권과 임대차 계약 증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를 할 때 임차주택, 대지 포함이고요. 환가대금의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금을 변제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의 우선하여 변제할 권리, 우선 변제권이죠. 확정일자 찍었다면 인정을 하고 있고요. 4번 질문.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증금 중 일정액 나왔죠 지금. 이게 뭐다? 최우선 변제죠.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의 등기 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설명했다. 역시 문제가 지저분하네요. 이거 전단 부분이 있잖아요. 임차인이 보증 최우선 소액 임차인이라고 그래야 되죠. 소액자가 어디 마실 나갔어요. 소액을 써 넣으시고, 소액 임차인은 그렇게 보증금융 일정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할 권리가 있죠.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죠. 그래서 4번 어쨌든 틀렸어요. 다음에 5번 질문.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보증금 1억 원 이하에 대하여 3,400만 원권의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 이 문제집에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을 자꾸 묻고 있는데, 세종은 지금 어디를 적용하나요? 과밀억제 권역 적용하는 거 맞습니까? 암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 세종시는 과밀억제 권역이죠. 그러니까 1억 3천 이하라면 4,300까지 최소 문제입니다. 그래서 5번 지문도 틀렸어요. 5번 지문 수정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개정이 민감한 사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원래 잘 안 물어보거든, 문제집에서.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에 이 책이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정을 해놓으세요. 세종시는 1억 3천 이하, 그 다음에 4,300까지. 과밀억제 권역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은 해놓으세요. 문제집 다시 안 보실 것 같은데 어쨌든 수정은 해놓으세요. 1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13번 문제 있죠. 거기 1번 지문 있잖아요. 잠깐 볼까요? 1번 지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증액된 임차 보증금에 대하여 저당권에 기하여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증액된 것은, 저당권 설정 등기 후에 증액된 것은 임차인에게 이거 대항할 수 없죠. 저당권자에게 당연히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당연히 대항할 수 없죠. 그래서 1번 지문 틀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나머지 지문은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틀린 거.
임차주택이 무허가 미등기주택, 건축물 대장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맞죠? 2번 질문.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 시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맞죠? 우리 최우선 변제 임차인일자라도 우선 면제권이 있는 임차인일자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해야 되죠. 그래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3번 질문. 임차인이 미성년자라서 그의 부친이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임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연한 얘기죠. 다음에 4번 질문. 주임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묵시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존속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맞습니까? 묵시갱신 존속기간이 2년으로 본다 그랬죠? 맞고. 다음에 또 냈는데 5번 질문. 서울시를 제외한 수도권 중 과밀업제 권역에서는 보증금 중 8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2,900만 원까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게 변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니죠. 1억 3천 이하라면 4,300까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중 과밀이죠. 그러니까 1억 3천 이하에서 4,300까지죠. 자, 15번 갑니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그렇다고 그런 거 암기할 필요 없이 서울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서울 정도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물어본 적 있죠. 기출에서. 대구광역시 갖고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에 1억 1천이었죠. 서울이. 그래가지고 그때 물어보면서 어떻게 물어봤냐면 28회 때인가 27회 때 물어봤는데 대구광역시 주택임대차로서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인 경우 임차인은 경매 시에 2,500만 원을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OX. 무조건 틀렸죠 이거. 이때 당시에 서울이 1억 1천이었죠. 문제를 지금 얼마나 냈다고요? 1억 2천을 냈죠. 넘겨서. 아주 신사적으로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들을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없고 이 지역들을 암기하는 걸 진짜 냈다면 그냥 가볍게 찍어버려야지. 이거 언제 암기하고 있어요? 맞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더라도 1억 5천만 넘겨서 낼 거라고요. 이거를. 자, 그러면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당사자 합의로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 후 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임차인, 임대인 구분하시고 2번 질문. 임차인이 주택임대로 받고 등록을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아요? 같은 날에 저당권이 들어왔다면 낙찰자에게 대항 못하죠? 맞고요. 3번 질문.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까? 예. 4번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죠? 편면적 관계 중이고. 5번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중록 전입신고 이외에 임대차 계약 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OX. X.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의 요건일 뿐 대항력이나 최우선 면제 요건이 아니죠. 생각보다 그것도 잘 물어봐요. 자, 그럼 16번 문제 있지 않습니까? 3번 질문만 잠깐 볼까요? 3번 질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 기간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OX, X. 이게 29회 문제였죠. 요게. 임차인이 아니고 임대인이에요. 임대인. 자, 그럼 17번 문제 내려가 볼까요?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질문. 차임의 증액 청구에 대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판례예요. 이 부분 제가 요즘 강의를 잘 안 하는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어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을 하거나 당사자 합의로 증액하는 거예요. 이건 5%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게 판례예요. 그럼 1번 맞고요. 2번 질문.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확정일자 부여 기간을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는요. 그 동사무소 찍으면 이제 사각으로 해갖고 날짜가 딱 들어가요. 2021년도 8월 30일. 그래갖고 1년 번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 부여기간, 동사무소, 동주민센터 들어가죠. 다음 3번 질문 내려갑니다.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상실을 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 이 판례 기억하고 있죠? 이 판례 생각보다 잘 물어보는데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전세권 등기까지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요,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는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돼요. 전세권자로의 지위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따로따로 생각하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주임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했다고 그랬죠. 이사를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임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해야 하네요. 상실하죠. 근데 전세권자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3번 지문 잘 물어봤던 판례였어요, 이거. 그래서 맞고요. 4번 지문 임차인이 다세주택, 다세대 나왔어요, 지금. 동호수 표시 집원으로만 주민등록을 했다. 대항력 취득할 수 없죠? 집원까지만 하면. 5번 지문 주택임대차계의 묵시로인 진행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틀렸죠? 둘이 뒤바뀌었어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정답 5번이었습니다. 그럼 18번은 풀어봤고 19번 문제 보시죠. 이거는 5번 줄만 잠깐 볼까요?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맞아요? 이것도 뜬금없이 금융기관을 해놨는데 우선면유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이라고 했어야 돼요. 내가 너무 까칠한가? 연습은 정확하게 해야 되죠? 어쨌든 그래서 우선면유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은 이 말을 써 넣으세요. 그러면 이제 맞는 질문이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20번, 21번 문제는 여러분들 그냥 보세요. 22번, 23번은 여러분들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24번도 그냥 보시고 25번 옳은 것은 그랬어요. 25번 옳은 것. 1번 지문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공증력을 인정받게 되고 확정일자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하여 부여받는다고 생각했다.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동주민센터. 지금 주임법이었죠? 주임법이니까 동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인사무소죠. 세무서장은 아니다. 2번 지문 확정일자 없이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임차권 등기가 되면 우선변제권을 등기한 때로부터 취득하는 거죠. 등기한 때로부터 취득한다. 그래 틀렸고 3번님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경우라도 임대차 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아니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준속하는 것으로 본다. 4번님 임대차 기한이 종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염려가 있는 경우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종료돼야 되죠. 임차권 등기명령 반드시 종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틀렸고 5번 질문 임차주택에 대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해진 경우는 임차권은 그 임차주택 경락에 의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었어요. 자, 그럼 26번 더 보실까요?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옳은 것. 기억지문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등기된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돼야 한다. 이 판례 기억하고 있죠? 임차권 등기가 말소가 먼저예요? 보증금 반환이 먼저예요? 보증금 반환이 먼저죠. 보증금을 안 돌려줬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해놨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먼저다. 이거. 자, 그래서 기억지문 맞고요. 근데요,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전세권 설정 등기했어요. 그럼 보증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 말소 등기 의무 이거 동시행 관계인가요? 동시행 관계 맞아요? 그건 동시행 관계죠.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 관계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니은지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주민등록도 유효하다. 맞죠? 디귿지문 임차인 본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처와 자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래도 주택을 인도받으면 대항력 취득할 수 있죠? 예. 니은 디귿이 같은 지문이었고 리을지문 임차인의 선순위의 저당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지금 임차인보다 먼저 오는 저당권자의 경매가 진행됐어요. 지금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는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틀렸고 미음짐은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족공동생활하고 있었던 사실상의 혼인관계 있는 자는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내에 임대인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개였죠. 4개가 다행히 4번에 있네요. 그럼 27번은 풀어봤고요. 28번, 29번은 그냥 여러분이 보시고 30번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31번은 문제만 잠깐 수정하는데 이거 잘못됐죠. 주임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31번이 지금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치세요. 해당하는 것. 해설도 잘못됐던데. 그래서 모두였어요. 그럼 다 했죠? 32번은 풀어봤고요. 자, 그러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약지 다시 돌아가요. 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론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임법과 비교하여 꼭 정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영업용 건물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사업자 등록돼 있어야 되죠.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 처음부터 안 돼 있다. 보호 안 되고 영업 목적이 되니까 동창의 종친의 사무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꼭 이해해 두시고 주된 부분은 영업용으로 써야 됩니다. 다음에 미등기 상가전세 적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시상 상가임대차는 적용이 없죠. 똑같아요. 주임법과하고. 법인도 적용되는 걸로 해석되고 있는데 일부의 반대 견해가 있고요. 이건 보증금 제한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환산보증금입니다. 월세 곱하기 100이라는 합계액이 서울은 얼마? 9억 이하야 되죠. 그래야 전면 적용이 되고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 권역은 6억 9천. 부산광역시 같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과밀 적용하는데 6억 9천 이하 되고요. 광역시입니다. 광역시는 5억 4천. 그래서 6구 54죠. 그래서 이거 이하야 되고 기타 지역은 얼마? 3억 7천 이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때 인천광역시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지금 과밀억제 권역이 있죠. 그러니까 과밀억제 권역이 올라가고 있고 광역시 있는 군 지역들은 어디를 적용한다? 전부 다 기타 지역을 적용한다. 군은 전부 다 기타 지역이에요. 이렇게 되고요. 월세 곱하기 100을 하여 합산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그겁니다. 보증금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걸 초과했다. 초과했을 때 적용되는 일부 규정이 있죠? 암기했죠? 대권은 3기를 요구하는 게 표준이다. 우리 원장님 암기법을 지금 컨닝했죠? 대권은 3기를 요구하는 게 표준이다. 꼭 암기해 두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대가 뭐다? 대항력, 그 다음에 권리금, 3기 차임연체 시 계약, 해지, 규정, 갱신, 요구권 규정, 표준계약서 규정이죠. 그러면 요걸 초과했을 때는 요거만 적용되니 적용이 안 되는 규정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감을 딱 잡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 찍었더라도 이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은 인정한다 안 한다. 꼭 암기하시고 다음 증액 제한 규정이 있죠. 5% 제한하고 있죠. 여기도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 증액하지 못한다. 이거 꼭 규정 이거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같은 거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존속기간 보호 같은 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기간을 1년으로 본다.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을 정했다면 그런 규정 적용되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감 꼭 잡고 있어야 돼요. 이거. 자, 그러면 보증금 제한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이게 상가에서는 가장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제한에 관계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대권 3기 요구 표준이었다고 그랬고요. 존속기간 보고 최단 1년이고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본다. 이거 주임법과 똑같고, 그 다음에 묵시행신 규정. 주임법과 차이가 임대인만 계약 만료 6월에서 이건 1월이죠. 주임법은 2월이죠. 주임법은. 근데 1월이다. 전임대차 동일요건 재임대차 간주가 되고 그 다음에 존속기간이 1년으로 간주되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묵시행신의 경우 해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개월 지나면 희록 발생한다는 거 알고 있고요. 다음 갱신요건 상인법, 주임법과 구조는 똑같아요. 임차인이 6월에서 이거는 1월이죠. 1월.
갱신을 요구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거절할 수 없다. 그리고 차이가 있는 게 이건 3기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죠.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다든가 쌍방합의에 상당보상했다든가 임의 전대를 양도를 했다든가 그 다음에 목적물을 고의 중과실 파손했다든가 일부 전부 멸실하여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든가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현재 위반했다든가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 당시에 이거 재건축 대부분 철거할 계획이 있거든 고지했어요. 그래갖고 그 계획에 따르거나 노후화 등으로 안전상 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재건축 대부분 철거한다. 그럼 거절할 수 있죠. 지금 속도 따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몇 년을 초과하지 않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생각하고 갱신된 임대차는 전임대차 동일 조건 재임대차 간주가 되는데 보증금과 월세는 올릴 수 있죠.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권이 없어요. 이게 맞다고 그랬죠. 법논리적으로. 근데 주임법은 해지까지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해지까지도. 법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지가 영업이 잘 돼서 지금 뗐었는데 어쨌든 해지 인정 안 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상임법에서 갱신요건 들어왔을 때요. 이거 엄청 잘 물어봤어요. 우리 쪽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주임법 감 잡고 있어야 돼요. 갱신요건. 자, 그 다음에 대항력의 구조. 두 법이 똑같은데 이거는 사업자 등록 신청이고 다음 날서부터 대항력을 들어가고 이 상가의 양수인 임대인지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러니까 대항력 규정이 이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뒤 승계한다. 이게 대항력 규정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선면허권의 규정. 대항력 있어야 되고 확정일자 찍는데 확정일자 찍는 곳이 어디다? 세무서상. 이게 주임법과 차이가 있는 거고 찍는 곳만 틀리다. 다음에 우선면허권의 승계. 주임법과 똑같아요. 금융기관은 계약으로 양수했다.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면허권 그대로 승계합니다. 다음에 이제 대위하더라도 해지는 할 수가 없다. 다음에 등기명령도 신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최우선 변경권의 구조. 두 법이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면 서울은 지금 6,500만 이하 중 2,200까지만 기억하면 되죠.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때 6,500만 원 금액이 상가는 월세에다 곱하기 배가에 합산하게 돼 있죠. 요게 결정적 차이예요. 주임법은 최우선 변제를 따질 때 월세를 따져 안 따져요? 안 따진다 그랬어요. 근데 상가는 따진다 그랬죠. 요걸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여기는 그러니까 상가는 언제나 월세를 따진다. 2분의 1 제한하고 있다는 건 다 똑같아요. 똑같고 넘어갑니다. 권리금 보호 규정이 있죠. 상가는 권리금 보호 규정이 있는데 임대차 종료 몇 개월 전부터 방해하면 안 된다고요? 6개월 전부터 방해하면 안 됩니다. 방해를 했다.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게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희우에 걸리고 있죠. 몇 년? 3년 기억하고 있고 임차인은 그 신규 임차인에 대한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 줘야 되죠. 이거고 그 다음에 권리금에 대한 표준계약서는 누구다? 국장이죠. 국장.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그 표준계약서 권장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권리금에 대한 기준고시도 국장이 하는 거죠. 권리금이니까.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라든가 준대규모 점포에는 적용이 없는데 전통시장은 적용되고 있죠. 이렇게 되고 이거 임대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였어요. 그럼 이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여기서 말이에요. 권리금 지급받는 거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걸 방해하면 안 되는데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에 걸려 있는 거예요. 3기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 이런 사실이 있다면 권리금 보호한다 안 한다? 에? 안 하는 거죠. 제가 뭐 이상한 거 물어봤어요? 아니 임차인이 갱신 요구 거절 사유에 걸려 있어요. 지금 거절 사유에 걸려 있으면 권리금 보호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배제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권리금 거절 이 권리금 보호 규정은 갱신 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돼 있지 않아야 되죠. 일단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점도 또 이해해 두시고 다음 갱신 요건 10년이었죠. 10년이었는데 임차인이 10년 동안 영업을 했거든요. 이제 12년 영업했어. 그리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때 권리금 보호 받는다 못 받는다? 예? 받는다. 갱신요건 행사기간이 끝나가지고 나갈 때라도 이거 보호를 받는다는 게 판례였죠? 뭔 말인지 아시죠 이거?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 넘어갑니다.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은 두 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등기 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 문제 없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경매 두 법이 똑같죠. 또 넘어갑니다.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증액에 대한 제한은 주임법과 숫자는 표현은 다른데 숫자는 똑같아요. 이거 5% 제한이죠.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증액 권리는 다시 증액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을 월차임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때는 주임법은 연 10%였죠. 상임법은 연 12% 또는 한국은행 공시금리 이건 곱하기죠. 곱하기 4.5죠.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숫자 가볍게 이해두시고 그 다음에 주임법은 해지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민법에 따라 2기 차임연체 시에는 해지할 수가 있는데 상가는 3기 차임연체죠. 이거 이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폐준계약서 규정 법무부 장관이죠. 상가 건물 임대차 폐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다. 주택임대 폐준계약서도 법무부 장관이다. 근데 그거는 주택은 사용할 의무가 있고 이건 권장서식이에요. 권장할 수 있다. 다음에 정보제공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기간이 여기니까 이해관계는 정보제공 요청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일단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 주임법과 구조가 똑같은데 법무부에 둔다는데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하고 있고 이거 위원수 이거 실수한 거로 보인다고 그랬죠? 담당이 주임법상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라서 법무부에 둔다고 이거는 위원회 수가 9명 이상 15명이었죠. 근데 이거는 10명 이상 15명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요. 이거 두 법이 똑같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조공단 지부, 토지공사 지사사무소,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원의 지사 같은 데다 둔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고요. 위원회 수는 5명 이상 30명 이내로 돼 있고 임기는 3년으로 돼 있고요. 60일 내에 조정 맞춰줘야 되고 14일 내 수락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거절하는 것으로 본다. 똑같고요. 예. 권리금에 대한 분쟁도 이건 조정할 수 있죠. 중개보수 물론이고.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전차인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어요. 적법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행 행위요건 대행사할 수 있죠. 다음에 증액제한 규정 보호받습니다. 3기 차임연체 시 계약이 되었다는 것도 보호를 받습니다. 됐습니까? 이 정도. 그래서 이게 이제 주임법의 주요 골자였고 판례의 태도는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요즘 우리 최근 시험에 판례의 태도는 잘 안 물어봐요. 이 때문에 우리는 실무 과목이니까 법조문을 위주로 철저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지 돌아가는데 커피 한 잔을 먹고 하자는 애절한 눈빛이 자꾸 보여서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